란나는 치앙마이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디나 언제나 그렇듯이 왕권에 대한 도전이나 반란은 일어나는 법. 그러한 일이 발생한 경우 치앙마이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유배를 보내듯 보내버립니다. 유배의 시작은 바로 망나이의 막내 쿤크루아가 형수와 바람을 피는 등 사고를 치게 되어 프라오에서 지금의 버마, 무앙나이로 쫓겨나는 사건입니다. 무앙나이는 치앙마이에서 220여 킬로 떨어져 있습니다. 쿤크루아는 치앙마이 남서쪽 구석인 쨍쿠후앙에 갇혀 4년 후 죽음을 맞지만 그 후손이 계속하여 무앙나이를 지배하다가 1551년 쿤크루아의 후손인 맥구가 란나이 혼란기 치앙마이로 와 왕이 됩니다. 그리고 7년 후인 1558년 조용히 버마에 복속됩니다. 맥구 이후 무앙나이에서도 망나이 혈족의 지배는 끝이 납니다. 이어서 1324년 쿤크루아의 반란을 제압한 란나 2대 차이송크람의 둘째 아들 타오 남투엄이 치앙마이를 맡고 있다가 역시 반란 또는 불충의 혐의로 치앙뚱으로 쫓겨납니다. 치앙뚱은 치앙마이에서 280여 킬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때 막내 남난이 데리고 갔는데 남투엄이 죽고 동생 남난이 뒤를 잇고 치앙뚱에서도 그 후손이 대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15세기 란나 8대 왕인 파야 삼팡겐이 쿤크루아처럼 프라오를 맡고 있던 여섯째 아들 타오록을 군대 파병 요구에 늦게 대응했다는 이유로 치앙마이에서 서쪽으로 135km 정도 떨어진 메사리앙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타오록은 쌈덱 요이라는 인물의 도움으로 아버지 삼팡겐을 축출, 무앙삿으로 보내고 왕위에 오르는 반란에 성공합니다. 삼팡겐이 유배된 무앙삿은 치앙마이에서 북으로 190여 킬로 떨어진 곳입니다. 여기서 쌈덱 요이라는 인물에게 치앙마이 남서쪽의 쫌통을 주었는데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키다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타오록은 그가 자신이 왕위에 오르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처형을 하지 않고 오히려 산사이를 주어 보냅니다. 하지만 산사이는 너무 가깝기에 여러 불만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어 멀리 치앙센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치앙센은 변방이라 할 수 없는 란나의 핵심 도시 중 하나이기에 마지막까지 쌈덱 요이를 버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1480년대 띨로까랏은 후궁 메타오 허묵의 말을 듣고 아들 타오 분루왕을 빠이 인근의 무앙노이로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메타오 허묵의 농간에 유배로 끝나지 않고 결국 처형을 하게 됩니다. 막나이가 큰아들을 죽인 이후 두 번째로 자신의 아들을 죽인 왕이 된 것입니다. 이 빠이 시내에서 20여 킬로 정도 동북쪽으로 조금만 더 산속으로 들어가면 논밭 사이에 뜬금없이 째디가 하나 있는 자그마한 지역이 나옵니다. 이 지역이 바로 띨로까랏 이후 란나의 쇠퇴기에 귀족들이 왕들을 유배 보내며 오라가라 했던 바로 무앙너이입니다. 무앙너이는 이름 그대로 작은 도시입니다. 빠이에 갈 때마다 이 지역이 란나의 한이 있는 지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 지역이 왜 한이 있는 지역인지 간략하게 보면 우선 란나 구대 띨로까랏이 아버지로부터 왕의 자리를 빼앗으며 무앙삿으로 보내고 이어 1480년대 아들 타오 분루왕을 무앙너이로 보냅니다. 그리고는 결국 처형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대 왕이 되는 타오 분루왕의 아들 엿치앙라이도 무앙너이로 추방되고 뒤를 잇는 11대 엿치앙라이의 아들 파야케오는 상한 말고기 육회를 먹고 죽게 되고 그 뒤를 무앙너이에 살던 동생 캣체타랏이 치앙마이로 불려와 왕이 됩니다. 이때 파야케오가 죽기 이틀 전 이미 귀족들은 캣체타랏을 왕으로 추대하는데 이를 보면 파야케오는 독살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12대 파야캣체타랏도 결국 귀족들에 의해 다시 무앙너이로 추방되고 아들 타오 차이를 13대 왕으로 삼지만 이내 또 죽입니다. 더 이상 후사가 없기에 파야캣체타랏을 무앙너이에서 다시 불러들여 14대 왕으로 삼지만 역시 2년 만에 죽이고 무앙너이와 망나이 혈족의 슬픔은 결국 망을 내립니다. 빠이 무앙너이에 유배되어 살던 아버지와 아들, 형제가 치앙마이를 오가며 계속하여 죽어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지역이 아닌 빠이 무앙너이가 선택되어 이용되어 왔을까요? 계속하여 유배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유배라는 의미와 함께 보낸 지역으로 가서 왕이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란나에서는 파야오, 치앙라이, 치앙센, 람빵 등 중요 지역에는 왕족이나 신이 많은 귀족을 보냈고 그 외 지역은 일반 귀족을 보내거나 또는 기존의 왕들이 그대로 지배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왕족을 보내 대를 잇고 지배하고 있는 무앙나이나 치앙뚱 등에는 다시 다른 왕족을 유배식으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지역이 빠이 무앙너이였던 것입니다.
바이에서도 더 들어간 산속의 고립되어 보이는 무앙너이, 란나에서는 중요한 도시라고 하지만 치앙마이에서 너무 멀지 않으면서 고립시켜 관리하기 적당한 지역으로 보일 뿐입니다. 물론 작은 도시라고는 하지만 딜로까라스의 아들이 갖고 또 계속하여 왕족들이 있던 지역이었고 또 남아있는 째디로 봐서도 당시는 지금보다는 더 큰 도시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지역적인 한계는 어쩔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후 딜로까라시 죽고 귀족들의 득세에 따른 란나의 혼란기, 쇠퇴기가 오며 귀족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주무를 왕이 필요했기에 가깝지만 고립된 무앙너이를 계속 이용하며 치앙마이로 불렀다가 쫓아냈다가 다시 불러 죽이기도 하는 짓을 벌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족들이 왕이 될 수는 없었기에 자신들 마음대로 할 인물들을 관리하여 수급했던 지역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꼬여 루앙프라방의 어린 세타티라시나 무앙나이 맥구까지 부를 지경에 이르고 결국 버머에 복속되며 귀족들과 망나이 왕조는 끝이 납니다. 이처럼 빠이 이 지역은 9대 띨로까라 시대 후반부터 1545년 파야 케체타라시 암살되어 죽을 때까지 60-70여 년간 란나이 왕들이 귀족들에 의해 농락을 당한 한이 담긴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배지 성격으로 보내진 지역들을 보면 서쪽 변방의 메세리앙을 제외하고는 모두 북쪽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쪽의 우따라디시나 난, 프레 등으로 유배를 보냈다면 어땠을까요? 사실 남쪽은 란나가 수코타이, 아유타야와 경계를 맞대고 서로 해당 지역을 자신들의 영역권에 두기 위해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들 지역으로 유배를 보냈다면 오히려 수코타이, 아유타야와 함께 치앙마이를 공격해 들어올 빌미를 주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몇 번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란나 6대 파야끄나가 죽고 셈무앙마가 7대 란나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당시 치앙라이에 있던 끄나의 동생인 마하프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그 반란은 실패하고 마하프롬은 아유타야로 피신했다가 아유타야와 함께 치앙마이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어서 비슷한 흐름이 바로 또 등장하는데 란나 7대 파야 셈무앙마가 죽고 13살의 어린 쌈빵깬이 란나 8대 왕이 됩니다. 이때 쌈빵깬에게는 배다른 형인 이꿍감이 치앙라이에 있었습니다. 동생이 왕위에 올랐다는 소식에 이꿍감은 치앙마이를 공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공격은 역시 실패하고 수코타이로 피신한 후 수코타이의 도움으로 치앙마이를 다시 공격합니다. 치앙마이는 모두 방어에 성공했지만 수코타이, 아유타야와는 계속된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남쪽은 수코타이, 아유타야가 있어 유배를 보냈다가는 오히려 공격의 실마리를 줄 수 있어 제외하고 대신 란나의 영향권인 버마의 샨 지역으로 보내어 고립시켰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무앙나이나 치앙 등은 그 영향력을 확대하며 주변 지역을 아우르는 중심 도시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치앙뚱은 중국과 맞닿아 있어 이후 그 중요성이 더 커지는 가운데 세력도 커져서 나중에는 치앙마이와 전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치앙마이에서 멀리 유배 보낼 만한 지역이 남쪽이 아닌 무앙나이, 무앙사, 치앙뚱 등의 북쪽이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앙나이와 같이 유배 후 왕족들이 계속하여 죽임을 당하는 경우 만일 그 지역이 남쪽에 있었다면 누구라도 수코타이나 아유타야의 도움을 청했을 것입니다.